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코드는 제가 자바 기초 강의할 때 클래스 부분 강의할 때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이 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메소드에다가 이 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적어가면서 코딩을 했어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주석도 이제 꼼꼼하게 달아놨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콘솔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system.out.println으로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 콘솔에 또 내용도 찍혀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지 검증이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검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이 코드를 하나 주고 이 코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검토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코드를 받아서 실행해서 로그 찍힌 거 보고 아, 잘 되네요 이렇게 보고할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테스트 코드고요.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코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콘솔 보면은 주행거리가 81이고 워크숍 주행거리가 129니까 합계가 212다. 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보고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카라는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메인에 작성했던 이 카 클래스를 이용한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요 두 개 작성된 코드를 따로 프로젝트로 빼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그래들 메이븐 이런 거 안 쓰고요. 노 빌드 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 빌드 툴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어떻게 테스트 코드 작성 환경을 구성하는지 살짝 맛을 보시면 이 메이븐이나 그래들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디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노 빌드 툴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에다가 클래스를 카피해 볼게요. 메인 메소드에 있던 자바 코드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앱.자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카피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기존 소스 영역이랑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프로젝트에서 이 소스 폴더 말고 테스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폴더에다가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테스트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소스 폴더 안에 자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바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얘를 참조해서 테스트가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폴더를 이 소스 폴더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클래스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탐색기 아래쪽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을 텐데 여기 점점점 3개를 눌러보시면 컨피겨 클래스 패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 항목에 이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스 폴더는 이미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테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add
다음에 테스트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JUnit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JUnit을 따로 라이브러리를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lib 폴더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VS 코드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조 사이드바에 요 테스트를 여기다 옮겨 놨는데 원래는 처음 설치를 하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저는 보조 사이드바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Enable Java Test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JUnit Jupyter, JUnit TestNG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JUnit은 버전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피터가 붙으면 버전 5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피터를 설치를 할게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가 완료됐고 lib 폴더에 이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하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골뱅이 테스트 하고 임포트는 주피터 API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이 app.java의 메인 메소드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pp.java 메인 메소드 안쪽에 있던 코드들을 쭉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인 메소드 실행하듯이 쭉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버튼이 지금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로 이제 바뀌었죠. 실행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뜻인데 뭐 실질적으로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위에도 초록색이 있는데 이 테스트할 코드가 이렇게 골뱅이 테스트 붙은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요 클래스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안에 있는 메소드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소드들이 모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콘솔에 뜨면은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잘 적혀 있어요. 새 차 샀다. 자동차는 처음 생산되면은 차량 번호 차종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참조 데이터형은 이거는 제가 강의하려고 적어놓은 주석이네요. 이거 필요 없죠? 네, 얘는 빼고요. 얘도 뉴 연산자 뭐 이런 내용은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차종은 개조하면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라는 요 내용을 이제 코드로 표현을 한 거죠. mycar.set 카 타입은 캠핑카. 그러면은 카 타입이 정말 캠핑카로 바뀌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제일 처음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뭐 나중에 가면 이 기법 저 기법 많이 사용하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assert equals 이 첫 번째 파라미터는 내가 예측한 값 set 카 타입을 캠핑카로 했으니 이 캠핑카라고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expect 한 거고 그 다음에 mycar에서 카 타입을 불러오려면은 뭐 get가 있겠죠. get assert equals에 이렇게 빨간색 뜨면 빠른 수정 누르시고 그 다음에 static import를 해줘야 되는데요. assertions assert equals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테스트를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assert equal. 첫 번째 파라미터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결과가 같냐 틀리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한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초록색 떴죠? 초록색. 초록색 뜨면은 정상 수행됐습니다. 얘가 동일하다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캠핑카를 의심이 되니까 캠핑카를 1로 바꾸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빨간색 뜨죠? 당신이 예측한 것은 캠핑카 1인데 실제 수행 결과는 캠핑카라고 나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얘를 없애려면 여기 휴지통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바꿔주고 한 번 더 실행. 예, 초록색 바뀐 거 보시고요. 이쪽에도 결과 나옵니다. 우측에. 다음으로 오늘은 바람 좀 쐬러 가야겠다. 출발 전에 기름이 얼마 들어있는지 체크하고 드라이브 시작. 드라이브를 시작을 하려면 기름을 체크를 해서 값을 넘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출발 값을 100.4로 넣는데 이 드라이브에 100.4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보이드니까 드라이브 메서드가 보이드라서 리턴 값이 없으니 볼 수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여기 소스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카 클래스에 스타트 오일이라는 필드가 있고 이 필드에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트 오일이라는 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없어요, 메소드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필드에 대한 게터 하나 만드는 거니까 게터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럼 마이카에는 스타트 오일이 100.4로 들어가 있으면 얘가 성공이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주석을 읽어보니 잘 놀다 왔다. 남은 기름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면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스탑이란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남은 기름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 코드예요. 뭐 하라고 그랬죠? assert equal. 그래서 보니까 스탑해서 리턴 값이 디스턴스 드리븐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럼 얘를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고 주행 거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0km쯤 돌아다녔군. 이 주석을 보니까 일단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빼면은 요 디스턴스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떴어요. 여기는 5. 빼주면 5라고 나오는데 결과는 81.6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이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을 빼면은 소모된 양만 나오겠죠. 이거는 좀 킬로미터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로직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 클래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쭉 읽어보니까 consumed oil,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뺀 거는 consumed oil, 소모된 오일이고 여기에 fuel efficiency를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주행 거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fuel efficiency, 초기값 넣어줬던 거 있죠? 예, 초기값 넣어줬.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스타트 오일에서 엔드 오일 빼고 곱하기 fuel efficiency를 곱한 게 디스턴스 드리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네요. 그래서 카 클래스에서 스탑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소모된 오일 양이 아니라 fuel efficiency까지 곱한 주행 거리가 리턴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었죠. 자, 시스템.print라든지 주석 처리 해놓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이런 새로운 주석도 학습을 하면서 남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트 이퀄을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주석 워크숍 가는데 기름 채우고 출발하자. 또 출발하나 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작성했던 스타트 오일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이 테스트 코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피곤하다. 기름 체크하고 회사에 영수증 청구할 거리나 찍어두자. 그러니까 여기 또 썼던 거 있으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83.15 나고 여기는 129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코드인데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지금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이번에는 실행을 요 테스트 디버그라는 것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 오일하고 요거를 봐야 되겠죠. 한 줄 더 실행할게요. 요 F10을 누르시거나 여기 요거를 클릭 한 번만 해줍니다. 한번 해주면 스타트 오일은 89.7 맞죠? 우리 87.9. 엔드 오일은 엔드 오일이 95군요. 왜 95죠? 여기 81.3을 그냥 넣었던 거를 변수에 안 담고 그냥 처리를 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잘못한 거죠. 자, 여기서 종료시키고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오일 여기 변수 선언하는 거 있으니까. 자, 초록색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탑이란 메소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프린터에는 이것도 지워버리시죠. 자, 다음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팔아야겠다. 중고시장에 올리려면 총 주행거리 기록이 필요해. 그래서 get total distance driven 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카에서 stop이라는 요거를 봤을 때, 메소드를 봤을 때, 그 내부적으로 리턴 값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total distance driven 이라는 값을 누적하고 있다라는 로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져오면은 total distance driven이라는 게 값을 가져올 거고, 이 두 번의 distance driven,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썼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요 total distance driven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변수를 하나 가지고 두 개 써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distance driven 1 더하기 distance driven 2가 total distance drive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떴고요.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틀린 값을 넣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은 디스턴스 드리븐 1, 2를 합친 거였는데 여기다 플러스 1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그럼 페일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다시 원상복귀 하고요. 원상복귀 하신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반드시 실행을 해 주세요. 자,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작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토탈 디스턴스 얘를 뭔가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역시 토탈 디스턴스 드리븐 값을 바꿔주는, 임의로 바꿔주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100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0을 예상값을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뜨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칼 클래스를 쭉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고, 이 카 클래스에 대한 이 시나리오 로직을 테스트 코드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를 했죠. 드라이브 호출하고 스탑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은 주행 거리이다. 기름 소모량 곱하기 연비를 나타내는 주행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리다 보니까 getTotal distance driv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토탈 주행 거리에 대해서 이 스탑 메소드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탈 디스턴스를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두 가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퍼레이트 매뉴얼리 토탈 디스턴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행 거리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학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작성된 로직에 대해서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코드에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테스트 코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코드 폴더를 이렇게 분리한 거를 이제 보셨는데요. 처음에 그레이들이나 메이븐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실제 동작하는 클래스들이 있는 폴더를 메인,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폴더를 테스트, 이렇게 분리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래들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로 생성한 자바 프로젝트이고요. 이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앱이라는 폴더에 소스에 메인하고 테스트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노빌드, 그래들이나 메이븐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는 임의로 이제 소스랑 테스트 폴더를 이렇게 분리를 해줬는데,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테스트가 되는 거고, 소스가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폴더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앱 폴더 밑에 하나로 이제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원리는 메인하고 테스트를 분리를 해서 코드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들이나 메이븐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테스트 폴더 아래쪽에 자바 폴더 아래쪽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테스트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